비트코인 단기적인 조정 구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비트코인은 이전 음봉이 만들어낸 FVG 갭 구간의 저항을 뚫지 못했고, 두 번째로는 이번 고점에서부터 고점을 연결했던, 그리고 이전 추세선이 계속해서 저항 구간으로서 작용을 했던 곳에서 겹저항을 맞으면서 결론적으로는 이번에도 추가적인 매수세를 발산하지 못하고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떨어지는 게 비단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추세를 어디에서 받아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승세를 어떻게 끌고 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선 어제자 상승은요. 어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물 매수세로 끌어올린 상승이 아닌 바로 선물로 끌어올린 레버리지 상승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전 차트에서도 이런 레버리지 상승은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 이전 상승 구간도 현물은 정말 잠잠하죠. 하지만 레버리지로 인해서 선물로 끌어올리면서 우리가 상승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주요 자리들, 개미들이 청산이 되고 버티지 못하는 자리들을 연쇄적으로 단계적으로 터뜨렸을 때 계속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구간이 어디일까요? 바로 이 레버리지 상승과 연쇄적으로 청산이 가감됐던 이 해당 이전 파동 구간이죠. 자, 그렇다면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버리지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연쇄적으로 청산시키는 구간에서 받아줄 자리가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전 EQH라고 하죠. 전주에 보이던 이 동일 고점 자리를 뚫어내면서 단기적인 상승 구조로서의 역할은 지켜냈지만 구조적인 고점의 유동성, 바로 이전 주에 가장 높은 고점을 따내지 못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겹저항 구간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런 차트를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는요. 결론적으로 이 추세의 하단선까지 오기 전에 이 사이 주요적인 자리들에서 받아줘야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될 수 있다는 뜻이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브리핑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추세, 방향성을 따라가다가 많이 청산을 당해 보셨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ICT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가야 시드를 많이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의 차트는 그것을 근거로 했을 때 어떤 구간에서 받아낼 수 있을까? 자, 요 관점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최대의 수익을 내지는 못해도 최대로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번에 재산을 날리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자, ICT 트레이딩의 기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필요합니다. 자, 우선 차트가 조금 복잡합니다만 제가 이 지표를 그대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테니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부분만 보시면 되고, 먼저 오늘의 관점부터 드리자면 현재 저는 상단의 저항 구간을 어제 겹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넘는지를 보고 추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넘기가 힘들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리테스트에 실패하는 것을 보고 숏에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전 음봉이 만들어낸 FVG 구간이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FVG는 우리 갑작스럽게 매도 물량이 터졌을 때 혹은 갑작스럽게 매수 물량이 터졌을 때 개미 투자자들이 이런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에서 투자에 참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차트가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해서 되돌려주는 구간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어제 고점이 이 매도 FVG까지 반등을 하면서 고점을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어제자 이전 고가를 넘어서면서 구조를 지켜주는 듯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전일 고가의 유동성, 여기에서 지금 롱을 보고 있던 사람들의 상단 유동성만 먹고 나서 다시 고점 저항 추세선에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오늘 일봉 시가 아래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하락세가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기준으로 이 뉴욕 시간이 시작됐던 사람들이 횡보를 하다가 상단으로 끌고 갔던 해당 포지션과 그 다음 아래쪽으로 보시면 PDL이라고 보이시죠? 이 구간이요 전일 저가입니다. 그러니 어제자는요 이 구간 사이에서 횡보를 달리다가 요 구간에서부터 롱을 쫓아오신 분들이 많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개미들의 유동
유동성을 한번 털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ICT 접근법으로 왔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숏은 여기에서는 단 한 번 반등을 지켜주는 자리가 나오는지, 그러니 즉 숏의 입장에서는 분할 익절이 한번 나와야 되는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오른쪽 위에 보이는 현재 홀딩 포지션 숏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자 매매 일지를 통해서 제가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진입가, 그리고 제가 목표가를 어떻게 들고 갈지 여러분들도 매매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미리 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제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는 겹저항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추격으로 롱을 살 자리는 아니다. 이 자리를 필수적으로 확인하시고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손실 충분히 감수하시고 수익권까지 가져가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혹시 추가적으로 받을 자리나 추가적으로 내가 포지션을 들어가야 되는데 단기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무료 브리핑 드릴 겁니다. 제가 드리는 브리핑은 그냥 제가 들어가는 관점에 대해서 계속 실시간 안내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아래쪽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스터디룸 신청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료 브리핑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는 필수적으로 눌러주실 수 있겠죠? 그럼 들어오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계속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자리를 봤을 때 FVG 하단에서 어떻게 마감을 할 것인가 라고 보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FVG는 제가 중단선에서 항상 자리를 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ICT 관점에서의 지표를 없애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추세에서는요, 보통 이런 FVG 구간은 개미들이 불공정하게 매매를 못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된다. 어떤 기회? 이 음봉이 만든 추세에 대한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이런 자리로 되돌리는데, 이런 자리로 되돌렸을 때 이 중단선에서 다시 한번 이탈을 보이는 자리가 나온다면 이탈 범위에 대한 추세로 돌아갈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중단선에서 저항을 한번 받고 그 다음 이 자리를 4시간봉으로 뚫어주는 듯 하지만 결론적으로 지지를 받고 뚫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캔들에서 다시 지지를 받으러 내려오지만 결론적으로는 지지가 뚫리면서 하단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 자리는 50대 50으로 봤을 때는 뚫릴 위험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4시간봉의 마감 형태를 함께 봐주셔야 한다는 점 꼭 여러분들이 ICT 관점에서 체크 포인트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1시간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ICT의 기본적인 원리가 뭘까요? 세력들이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했는지 그 흔적을 따라서 우리가 차트의 구조를 따라 단기적인 구조와 장기적인 근거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매매에 활용하는 트레이딩 방법이죠. 자, 그렇다면 4시간봉으로서의 단기 구조를 확인했다면 1시간봉으로 돌아와서 이 구조가 실제적으로 지금 하락 전환이 일어났는지 조금 더 세부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럼 현재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나요? 4시간봉에서는 이전 매도 FVG의 중단선을 이탈하고 있었지만 1시간봉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FVG가 만들어지면서 이 구역의 중단선을 다시 한번 체크하러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봉상 시가 아래에 있고 중단선을 지금 리테스트하고 난 뒤에 다시 실패를 한다면 오히려 4시간봉에서 우리가 하락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라고 했죠. 1시간봉에서도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암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 나오는 양봉이 종가로 이 중단선을 계속해서 뚫어 나가서 지지 돌파를 할 수 있는지까지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추가적인 FVG를 뚫고 하락했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구간은 제가 해당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은 뉴욕존이 다시 오픈이 되고 그 다음 이전 전일 저점입니다. 자, 전일 저점이자 이 구간은요, 다시 한번 M자 패턴을 만들면서 이 패턴이 뭐죠? 자, 넥라인이 뚫렸을 때 하락을 하는 패턴이죠. 이런 구간을 밟고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횡보성, 유동성 흡수를 가져가면서 상승을 띄운 구간이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강렬한 지지 역할을 하는 구간으로서의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이것을 하나의 지지 반등선으로 보고 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무엇이 많을까요? 개미들의 진입가와 손절가가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겠죠. 자, 이것을 청산 히트맵으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청산 히트맵을 확인해 보시면요, 아래쪽으로 64.1K에 많은 물량이 몰려 있죠. 그리고 64.1은 현재 보시고 있는 해당 점선 자리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요 부근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자, 요 부근이 어디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저점을 가져가는 전일 저점과 그 다음 뉴욕장이 시작됐던 뉴욕의 자정시, 자, 요 부근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산 물량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면 이것을 터뜨리는 게 조금 더 유효하다라는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곳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 후에 반등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끌고 갈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1시간봉에서 알 수 있듯 1시간봉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주는 자리가 64K입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제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이전 64K는요. 단기적인 저점에서부터 올라올 때 구조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봉을 확인했을 때 우리가 해당 구간에 FVG를 겸하면서 올라온 고점을 따주는 양봉이 발생했기 때문에 1시간봉의 디테일한 관점에서는 이 자리가 무너졌을 때 단기적인 아래 구간까지의 추가 하방을 열어둬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해당 구간에서 우리가 방어존이 펼쳐질 수 있는가, 청산 물량을 소화한 뒤에도 방어를 해줄 것인가 아니면 연쇄적인 하락을 끌어갈 것인가, 이곳을 1차 분할 익절 및 롱 타겟으로 바꿀 지점이다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아래쪽으로 추가 이탈이 나왔을 때 우리가 아래쪽 저점과 유동성을 한 번 더 따주면서 올린 해당 주황색 선을 보셔야 됩니다. 요 물량까지 내려왔을 때 또 하나의 반등선으로서 매물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해당 구간 63.3K 부근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유동성에 대한 반등 구간에 대한 롱을 잡아볼 수 있는데요. 만약 이 구간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다음번엔 뚫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한 번의 숏이다, 한 번의 롱이다 확정할 때가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한 파트, 그리고 두 파트, 그리고 세 파트 이렇게 나눠서 구조적 매매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어디까지 지금 차트 캔들이 움직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과 내일 사이를 보시면 FOMC 회의록이 나옵니다. FOMC 회의록은 어쨌든 이 금리를 결정하는 이 주요 임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우리가 티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구간의 변동성이 꽤나 있을 것이다. 지금 물론 선물에 대한 유동성밖에 없지만 선물 유동성만으로도 급격하게 차트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변동장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ICT 관점에서 이 자리를 봤을 때 자, 지금 매매 전략으로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전략들이 모두 나왔죠. 우리가 주요하게 볼 수 있는 이 1차 존 64K 부근의 반등을 끌어줄 것인가, 그리고 63.3에서 6K 부근, 자, 그리고 해당 2차 존, 해당 존은 우리가 무너졌을 때는 이전 저점에 대한 이탈을 걱정해야 되는 구간이지만 우리가 해당 부근에서 반등을 꾀해준다면 진짜 좋은 손익비 좋은 롱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내려오기 전에 이 1시간봉에서의 이 조정 구간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이게 조정이 맞을까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사야겠죠. 자, 방향은 우리가 파동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현재 일단 ABC의 조정 파동이 끝이 났고 상승에 대한 구조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임펄스 5파로 우선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1파가 모두 나왔냐 했을 때는 이런 식의 1, 2, 3, 4, 5가 모두 나왔다라고 세부 파동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2파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파 조정 구간을 구하는 공식 피보나치 되돌림이죠. 1파의 시작점과 1파의 고점을 한번 들이댔을 때 아래로 되돌림 공식으로 내려오는 구간이죠. 자, 0.5까지도 내려올 수 있지만 우리가 임펄스 파동에서 가장 예쁘게 떨어지는 곳은 바로 이 2파는 0.618이다. 그랬을 때의 자리가 63.6K 부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ICT 관점과 겹치는 구간이 너무 잘 보이지 않나요? 자,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우리 아까 봤던 구간과 명백하게 겹치고 있다. 자, 확대를 한번 해보면요. 0.5 구간은요. 우리가 어제자 상승을 가져가면서 뉴욕존의 시작까지 겹쳐지는 해당 구간까지 우리가 지금 0.5 구간으로 인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은요. 0.618과 그리고 어제자 추세의 시작이 됐던 해당 구간을 또 한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동으로 받을 수 있는 2파 조정의 목표가도 ICT와 상당히 비슷한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간을 두 파트로 나눠서 우리가 반등을 조금 일찍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유동성을 모두 먹으면서 회수를 하고 갈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모두 대입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ICT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중요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지표까지 들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들고 가시면 초급자용 기본을 볼 수 있는 FVG, 그리고 우리가 세력들이 던진 오더블럭과 세력들이 매수를 한 오더블럭 자리를 표기해주는 초급자용, 그리고 초급자용에서 FVG를 활용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이전 구조를 그래도 유의미하게 박살내고 올라간 구간, 자 그리고 이전 동일 고점을 모두 다 회수하면서 양봉이 뜨면서 상승 구조를 챙긴 구간에 대한 초크,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가격까지 중급자용에서, 자, 이 모든 걸 디테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고급자용까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고정 댓글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아래쪽 기타에다가 ICT 지표라고 눌러주시면 제가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이 트레이딩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계속 실시간으로 남겨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차트 분석 자료도 참고를 잘 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래쪽 응원 댓글 하실 말씀 없다면 나이스라고 남겨주시면서 댓글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